오늘은 현대 글로비스라는 기업에 대해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걸 뜯어보면서 투자자로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핵심 포인트를 딱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요. 먼저 글로비스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보고 이번 3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USTR 수수료 문제, 이걸 집중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앞으로 뭘로 먹고 살 건지, 미래 성장 동력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현대 글로비스. 어떤 회사일까요? 이 회사의 사업은요, 아주 단단한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류, 해운, 그리고 유통, 이 세 가지가 바로 현대글로비스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입니다. 뭐 하나가 조금 부진해도 다른 쪽에서 받쳐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앞으로의 이야기가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조를 가지고 이번 2025년 3분기에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7조 3,550억 원. 와, 거의 7조 4천억 원에 가깝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다음에 나올 영업이익과의 관계입니다. 영업이익은 5,2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숫자를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현대글로비스의 진짜 실력이 딱 드러나는데요. 이게 바로 이번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매출은 작년보다 2%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12%나 늘었습니다. 이상하죠? 물건은 덜 팔았는데 돈은 더 많이 남겼다는 거잖아요. 이건 모순이 아니라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장사를 잘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해운 사업에서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비밀이 바로 풀립니다. 물류랑 유통 쪽 이익은 조금씩 줄었는데 해운 부문이 그야말로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죠. 비용은 확 줄이고 배는 더 효율적으로 굴려서 분기 역대 최고 이익률을 찍어버린 겁니다. 이게 전체 이익 성장을 이끈 주역이었어요. 자, 이렇게 실적은 너무 좋았는데 시장은 항상 장밋빛이기만 하진 않죠. 앞으로의 전망에 아주 큰 불확실성을 던지는 변수가 하나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네, 바로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이 부과하기 시작한 새로운 항만 수수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 글로비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서 일종의 입장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사실상 관세나 다름없는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노선 중 하나에 갑자기 비싼 통행료 징수소가 생긴 셈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수수료가 완전 고무줄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 정도라고 했다가 갑자기 확 깎아주는 척 하더니 결국엔 처음 수준으로 다시 되돌려 놓은 거죠.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계산 자체가 안 되죠.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불확실성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원래 이런 비용은 물건을 맡긴 고객사, 즉 화주가 내는 게 관행이거든요. 근데 워낙 갑자기 그리고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아니 이건 너무하지 않냐면서 가격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거냐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과에 따라 글로비스 이익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암초를 멋난 현대글로비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기를 넘어설 미래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회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고객사들하고 이 추가 비용, 할증료를 어떻게 나눌지 협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아예 미국 항구에 들어가는 횟수 자체를 줄이는 식으로 운항 경로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리스크 관리를 넘어서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성장을 이끌 강력한 새로운 엔진이 막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 중심에 유통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CKD 사업입니다.
CKD가 뭐냐면 자동차 부품을 반조립 상태로 수출해서 현지 공장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신흥국 공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대형 계약이 지난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본격화되면 내년부터는 무려 연간 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지금 걱정하는 USTR 수수료 문제를 덮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한방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거 그 효율성의 스토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거든요. 특히 해운 부문에서 비싸게 그때그때 빌려 쓰던 단기 용선들을 없애고요. 저렴하고 안정적인 새 장기 계약 선박으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도 6척이나 새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건 단순히 비용을 좀 아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해운 시황이 어떻게 변하던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투자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 기회와 리스크를 저울이 양쪽에 올려놓고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연 2조 원짜리 CKD라는 엄청난 성장 동력이 있고요. 해운 사업에서 이미 증명된 강력한 비용 통제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리스크 요인으로는 USTR 수수료가 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그 비용을 두고 고객사들과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있겠죠. 결국 투자자에게 남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USTR 수수료라는 역풍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들을 보면서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현대글로비스 투자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분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